안녕하십니까. 천음사의 노동과 정치 105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업의 104번째 방송에서는 부산의 우파 시민운동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모임이 내일 6월 26일 개최된다라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하면서 이번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저희 개인 의견을 다시 한번 방송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저희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우파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저희 그 101, 102, 103 세 번에 걸쳐서 저는 저희 개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는 소위 정부 여당, 소위 좌파가 이길 선거였다고 저는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명백하게 이길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선거에서 그렇게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선거 부정이 이토록 우파에서 다수가 지금 주장하듯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면 거기에 가담한 인물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소위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선다면 그야말로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짓을 저는 할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의 다수 유튜브를 비롯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다 하고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걸 뒤집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의 시위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우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보름이나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침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다시 부산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파 진영이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갈갈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의 갈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그걸 믿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다시 새로 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죠. 또 하나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이것은 오히려 우파를 분열시키고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영은 정확한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지 않느냐,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 라고 하는 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 진영 중에서 목소리가 큰 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점점 더 세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사자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파 진영에 이런 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김우순이가 중심이 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소위 좌파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그런 운동에 따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같이 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신자 취급하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파 진영의 이런 모습을 보는 소위 좌파의 핵심 지도부는 그야말로 코웃음 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소위 50년, 100년 집권이 가능하겠다. 우파가 이렇게 참 엉터리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정리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 뒤에서 소위 좌파 진영에서 그런 어떤 프락치들이 이걸 더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파 진영에서 다수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앞장서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이죠. 우파 유튜브 중에서 공병호,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민경호,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우파 시민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괜찮은 우파 농객들마저도 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게 거지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진행 방향을 보면은 어떻든 재검표를 일부 진행할 것으로 보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 봅니까? 지금 이 현 정권 하에서 과연 부정선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재검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그 결과를 과연 이 우파 진영에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쪽이 과연 그 수긍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들도 다 한 통속이다. 대부분도 한 통속이고, 재검표를 한 선관위도 다 한 통속이고, 다 한 통속이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됐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것이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검표를 하든 소송을 하든 그 결과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파의 다수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선거 무용론이 나올 것입니다. 선거 해봐야 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할 것이고, 선거 해봐야 이거 정권을 바꿀 수 없다라는 주장이 더 확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리할 것입니다. 우파의 다수가 선거를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마다 좌파들만, 정부파, 중도파, 좌파 이들만 선거를 하면은 이 정권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선거를 통한 어떤 정권 탈환의 기회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정권을 뒤집어야 되죠. 군사 쿠데타를 하든지 전부 다 목숨 걸고 의병으로 투쟁하고 죽창 들고 뛰어가든지 이렇게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선거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서 부정선거라고 과연 인정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믿지 못하죠. 이 정권의 모든 공무원들, 모든 언론들, 뭐 다 그들과 이렇게 합세하고 다 거짓에 동참한 세력으로 보니까 뭐 현재의 그 시스템 하에서는 이 정권을 빼뚫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 이것도 다 상실되고, 뭐 그리고 폭력혁명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좌파들이 얘기했던 50년, 100년 그들이 장기 집권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설사 지금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방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파가 지금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유튜버와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그 현장에, 부정선거 현장에 자신이 직접 참여한 분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파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그 98번 방송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별 기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놓고 볼 때, 공동체 참 듣기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집단입니다. 집단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입니다. 전체가 개인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좌파적 가치죠.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내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것이 좌파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그렇지 않죠. 우파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그 핵심이죠.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죠. 집단의 자유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파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진실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개개의 사실들의 집합입니다. 개개의 사실들. 결국은 팩트죠, 팩트. 사실이 가장 자유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파 인사들은 사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저는 형사사건, 노동사건을 주로 하면서, 그것도 노동사건도 형사사건의 한 부분이고, 그런 형사사건에서는 그 본질이 추구하는 목표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또 민형사 조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원고와 피고, 쌍방의 주장을 많이 듣습니다. 쌍방의 주장, 각각의 주장, 자기 말이 맞다고 이렇게 그 논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소위 증거라고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을 아주 왜곡하고 또 때로는 거짓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거의 우리 소송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사소송의 본질을 비춰볼 때 실체적 진실, 과연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라는 것은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다 합한 것이죠.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은 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적 증거를 보충하는 것이, 결국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증거의 확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자,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 진영의 유튜브들 그리고 다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이 과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원고 쪽, 우파 쪽의 주장일 뿐이죠. 좌파 쪽에서 볼 때는 참으로 코웃음 칠 일이라고 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확인될 수 있으려면 뭡니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객관적 증거는 뭐죠? 이 지금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 가담한 내부 인사의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뭐 일부 인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중앙선관위와 우체국 직원들 모두가 가담한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났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눈으로 봤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담했다면 거기에 가담 인물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 우파 진영이 너무너무 지금 많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파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파 인사 유튜버만이 아니고 지금 우파의 다수 다 그게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도 동참하고 변호사도 동참하고 종교인도 동참하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자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지금 큰 것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우파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2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가 되겠습니까? 보다 못한 정규재 주필이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규재 주필이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 속에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파의 태도입니까? 그런 태도는 우파적 가치를 정말로 훼손하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우파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만든 기본서 25권을 우파의 일가를 기본 25 요약한 자유와 진실에서 그 중에 한 책으로 제시한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전술한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죠. 자, 이 책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저는 이 자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5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존 스튜어트 밀은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인류의 대다수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수가 틀린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소수의 인물, 아주 작은 한 사람이 다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증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대표적으로 예시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크라테스가 그렇습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 두 사람 다 그 당시에 지배적 견해에 저항했던 인물들입니다.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핍박받고 마침내 목숨을 잃은 분들이 예수와 소크라테스입니다. 갈릴레오도 그랬죠. 돌아서면서 그런 말 했다 하지만 어쨌든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뭡니까? 개인의 의견, 개인의 진실,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혹시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어야죠.
객관적 진실, 객관적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 근현대사에 수많은 거짓말들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뭐 항일 운동의 영웅이었다. 이것도 순 거짓말이죠. 예? 거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거짓 들이 어마어마하십니까? 이것이 우파 인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뜨려 나가야 됩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뭡니까? 남들이 다수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어떤 증거를 통한 그 사실의 확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영훈 교수가 그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 저술한 그 방법 놓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대한 우리의 그 일반적인 견해도 아주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도 아주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들이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에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으려면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자세,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진실은 어떻게 밝혀집니까? 진실은 목소리 크다고 밝혀집니까?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증거를 통한 역사적 증거, 진실, 이것을 통한 사실 확인,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부정선거,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공병호와 민경욱이 지금 몰아가는 이 방법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최종적으로 그들이 만약에 옳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파의 가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의 확인,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의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자기 의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반대자라 배신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현재 우파 진영의 이 잘못된 방향, 이거 하루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법론을 제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이것이 객관적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려면 그 부정선거 현장에 참여했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담했던 뭐 선관위와 지금 우체국 직원이 가담했다고 지금 일부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서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전 과정을 다 진술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걸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그 내부 고발자 나올 수 있는 그 유인을 제공해야죠. 거의 김태우가 그때 현상금을 모집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뭐 여전히 그 제안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태우가 50억을 제안했죠. 저는 50억이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5억이라도 좋다. 5억을 모금하자 이겁니다. 우파 유튜버들도 모금하고 민경욱도 그렇게 부정선거라 하면은 본인이 돈 내가지고 적어도 1, 2억을 모금해라 이겁니다. 공병에도 모금하고 정규제도 모금하고 저도 그럼 돈도 내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도 모금하고 일단 5억이라는 돈을 목표금을 정하고 그 내부 고발자에게 그 성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죠. 적어도 수백 명이 가담했다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부 고발자 그 5억 뭐 이렇게 모아다 보면 5억이 아니라 더 넘게도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내부 고발자가 역사적 영웅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돈도 현상금도 걸고 하면은 분명히 유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금을 하고 그 내부 고발자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객관적인 어떤 증거 확보가 내부 고발자가 없다면 그런 부정은 없었다고 단정을 하고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금된 그 자금은 우파 시민운동의 어떤 밑거름 자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저희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